AGI 나침판 첫 번째 주제, 우주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입니다. 이 자료는 BBC 사이언스 포커스에서 준비된 내용이고요. 스티븐 울프럼 교수의 이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 이유를 컴퓨터 프로그램과 대비해서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론은 사실은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계에서 상당히 배척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상당한 귀추를 좀 주목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공감이 형성이 돼서 함께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스태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고요. 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론을 갖고 있는 스티븐 울프럼 교수는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입자 물리학, 천체, 특히 복잡계 이론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수학 프로그램 매스메티카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울프람 교수가 최근에 저서를 하나 출간한 게 있는데요. A New Kind of Science라는 책이죠. 여기에 문제의식은 뭐냐면 Complexity and the Fabric of Reality, 그러니까 복잡계와 현실 세계의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화두,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주의 공간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물리학자들의 생각, 과학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시각과 전혀 다른 자신의 발견, 과학의 어떤 산물을 공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축약해서 하면 우주라는 그런 시스템이 주로 미니멀리스트적, 매우 극소화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놓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제작성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셀룰러 오토마타라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이유는 뭐냐면요. 스티븐 울프럼 교수를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 미적 분학의 발견, 그래서 일대 과학계를 크게 변화시켰는데요. 이것과 비견하는 일부의 비주류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슈가 된 거고요. 스티븐 울프람 교수의 우주를 설명하는 규칙을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학의 이론과 맞닿아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울프람 교수의 주제, 문제의식 중에 또 하나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울프람 교수의 시발점, 이 연구의 시발점은 공간, 우주라는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울프람 교수가 비판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학자들은 우주를 우주의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의 배경으로만 생각할 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무대가 있는데 이 우주라는 것은 은하계라든지 이런 각각의 별들, 행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역들만 보고 이 우주라는 공간은 하나의 무대 세트 정도, 배경으로만 본다라는 의미,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울프람 교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공간이 무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울프람 교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우주가 어떤 의미에서 그럼 중요한 가치와 재해석이 되느냐라는 것은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들의 노드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노드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그 노드의 네트워크, 계속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라는 이론의 주장입니다. 이 노드의 연결, 우주 속에서의 이 노드의 연결의 특성은 각 노드가 가깝고 또는 멀리 연결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예컨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남산타워에 있는데 그 인근 동네 또는 조금 더 나가면 경기도가 있겠죠. 남산타워 옆에 바로 이어서 옆 동네가 한 군데가 있는데 경기도로 가면 좀 더 멀리, 그리고 또는 대전과도 남산타워가 맞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부산과도 맞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깝게 또는 멀게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맞닿아 있으면 그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구,
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의 모습들이 이어서 하나의 공간을 창조한다. 그래서 그런 우주의 공간은 3D 형식의 노드로 연결돼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울프람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 중에 하나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주가 무한히 많은 차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은 우리가 가진 3차원으로 서서히 그 차원이 냉각되면서 줄어들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구의 성과를 하나의 기적이라고도 스스로 일컫는데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우리가 지난 350년 동안에 발견한 모든 물리 법칙을 이것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 것 중에 셀룰러 오토마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셀룰러 오토마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세포 자동차를 세포 공간 테셀레이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울프람 교수가 이제 이 프로그램 컴퓨터를 통해서 발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한 출력이 일어나고 복잡한 프로그램에서는 복잡한 출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울프람 교수가 발견하고 지금 연구의 진척을 보고 있는 것은 이런 복잡한 출력 구조를 가진 간단한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울프람 교수가 연구를 할 때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주변 연구자들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가 참 상당히 어려워서 동료들의 어떤 연구 리뷰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 저서를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많이 배척을 당하고 뭐 과학계의 이단아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외로운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갔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와 업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연구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돼서 함께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서강대 최진석 교수의 강의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질문하는 자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사회와 연구 그리고 익숙한 그것은 말하자면 최진석 교수의 말을 빈다면 추격하는 자세라는 거죠. 기존의 과학의 어떤 성과, 논리, 이론 이런 것을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 데 익숙한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 설명하는 데 익숙한 사회는 남의 것을 가져와서 쓰는 그런 사회. 그러니 누군가 나보다 선진적이고 더 우수한 기술, 연구 성과를 갖고 추격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이런 거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이런 문화와 동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그걸 선도하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그것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과 외로운 연구가 시작이 되어야 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연구 성과들이 있지만 연구의 어느 지점에서는 새로운 질문을 하고 그 외로운 길을 가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바로 이런 것이 선도하게 되고 그것은 추격하는 자세에서 질문하는 자세에서 주도하는 자세, 그런 주도하는 자세에는 이끌어가는 사회, 이끌어주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연구자의 자신의 연구,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 무엇을 향한 자신만의 질문하면서 그 질문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것을 입증하려는 그 외로운 투쟁과 같은 이런 한 과학자의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많은 공감을 하고 오늘 이 아침에 큰 저의 공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그 범용인공지능 아카데미아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 뉴스고 알아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 렉스 프리드만이랑 그 최근에 약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분량이 한 7시간 넘는 시간 되거든요.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왜 우리 나침판이 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나를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범용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우리 과학의 4대 악마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도깨비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뉴 사이언스예요. 이 도깨비. 그러니까는 기존의 라플라스나 맥스웰이 음, 기존 물리학을 뛰어넘는 얘기를 해서 이론을 내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분도 기존 물리학을 뛰어넘는 디지털 물리학을 디지털 물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양자 역학, 확률을 너무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정말 세상이 확률로 돼 있을까? 정말 양자 역학이 있을까? 근데 거기서부터 모든 지금 딥러닝 시스템이나 컴퓨터 시스템이 전부 다 이제 확률을 진리로 알고 양자 역학을 진리로 알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해서 20년 전에 이제 뉴 사이언스를 발표를 하시게 됐어요.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그냥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환님이 이제 따로 강의를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론의 다섯 번째 도깨비는 제가 먼저 상규님 그 4대 도깨비랑 범용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연결을 짓는지 먼저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 과학의 4대 도깨비랑 범용 인공지능이랑요? 네, 그거랑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바라볼까? 네. 일단 과학의 4가지 그 도깨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카르트랑 다윈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이쪽은 범용 인공지능이랑 연결시키는 거를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서 데카르트, 다윈을 먼저 말씀드리고 라플러스와 맥스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제공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실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허상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모든 것을 의심하자라고 가정을 한다는 사고 실험에서 이 모든 것을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존재는 있기 때문에 도깨비가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렇게 들어보셨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기게 된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를 말씀하셨고요. 다윈의 도깨비는 진화의 최종 단계를 의미하는 가상의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죽지 않고, 그리고 번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상처가 나거나 병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진화의 최종 단계가 있다면 그것이 다윈의 도깨비이고, 라플러스가 얘기했던 도깨비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존재, 그런 도깨비가 있다면 이 도깨비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현재의 상태를 알고 있으니 이 현재가 벌어지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도깨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맥스웰의 도깨비는 엔트로피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기만 한다 라고 하지만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사고 실험에서 나왔던 도깨비였는데, 문이 달린 벽으로 이제 나누어진 두 개의 방을 바깥에서 그 문을 조작할 수 있는 도깨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라플러스랑 그 맥스웰의 도깨비의 역할을 범용 인공지능이란 이런 것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설명이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서 인지한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 동작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려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맥스웰의 도깨비처럼 방 바깥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3인칭 시점에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수행을 해야 올바른 범용 인공지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님 이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